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소 코치고요.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북 코칭 3월의 세 번째 마지막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어, 뭔가 푹 빠졌었던 것 같아요. 어제쯤 돼서 이렇게 밴드의 20일차가 뜨길래 뭐 그럼 내일 끝이야. 그리고 수요 나눔이 이렇게 딱 세 번째 되면 끝난다는 걸 말을 하는 거니까 뭔가 벌써 근데 뭔가 뭉클하다 이거 뭐지라는 느낌을 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미움받을 용기 책을 읽으며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 자신을 만났나요?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같이 읽었던 책의 내용을 목소리로 그리고 채팅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떠세요? 식사는 하시고 참여하시는 건지요? 저는 요즘에 우리 처음에 심플하게 산다 이후로 계속 먹는 것을 조심하고 있어요. 먹는 것을 조심하면서 건강한 것들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재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 감량도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잠도 숙면을 잘 취하고 있습니다. 봄이 어느덧 왔더라고요. 제가 늘 운전해서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한 이틀 전에 지나갈 때는 목련이 피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목련이 너무 아름답게 뿅,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너무 하얗게 예쁘게 이렇게 짜잔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났나요? 오늘 지나갔는데 걔가 이렇게 확 입을 다 벌렸더라고요. 우와 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저 목련도 곧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가까이에 피어있던 매화들이 어느덧 벌써 초록색 잎들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보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보다 남쪽에 있을 테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더 더디다면 지금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몽골몽골 피기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동틀님이 벌써 3월 세 번째 수요 나눔 시간 정말 빨라요. 맞아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그래도 이 어떤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조금은 음미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3주 이렇게 통으로 보면 훅 지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모임 덕분에 하루하루를 조금 음미하면서 가고 있어요. 네, 드루이드님은 뒤로 갈수록 책이 좋아졌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기심이 이치로상은 아니지만, 다행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군요. 동틀님은 오일장에서, 치즈 핫바 사와서. 맛있겠네요. 10km를 탔다고요? 안 그래도 밴드글에 저는 이게 달리기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전거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진짜 블러썸 피어나다 모든 것이 피어나는 이 계절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모먼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꽃이 확 핀 것보다 꽃이 딱 입을 다물고 피기 직전 이렇게 몽우리에 있을 때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차려 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아직 아니라고 말해도 그 안에는 이미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고 그것을 피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꽃 몽오리의 노력이 느껴진달까요? 여러분들은 이 봄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이 봄 노랗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색 표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왔던 미움받을 용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3주차 때 읽었던 내용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주요 개념들을 몇 가지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반부에 나왔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공동체 감각, 소속감, 자기 수용,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꼽은 단어는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주요 문장들을 공유 드리면서 이야기 나갈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도 들으셨던 생각들,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뭐 추가하고 싶은 주요 문장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으로 공유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요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싶어요. 며칠 전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밴드 인증글을 보면서, 어떤 분에게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우시겠다. 밴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호소하셨던, 이거 어렵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과제를 분리하는 거였어요. 이 책의 메인이죠. 나의 과제가 아닌 것을 분리하는 것,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의 이 부분이 과제 분리와 관련해서 잘 표현해 준다라고 느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제 책에서는 230쪽에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에디션은 어디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230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를 수직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보고 개입을 하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수직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보고 개입을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믿게 된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하게 되고 어떤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게 되고 특히 후반부에 나왔던 주요 단어인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그러지 않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기시미 이치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1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강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답을 상대에게 강제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과제를 분리한 상태에서 자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하는 거야. 인간관계를 수직으로 받아들이면 칭찬을 하게 되고 칭찬 따라 우리는 휘청거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와 과제가 잘 분리가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자꾸 개입하려고 들면 혹시 우리 가슴 안에 그 인간관계를 수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냐라고 기시미치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제를 분리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답을 강제하지 말고 과제를 분리한 상태에서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이것은 반대로 나를 누군가와 관계에서 수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역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과제의 분리.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어떤 시작은 과제의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또 표현,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감각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공동체 감각이 뭘까요? 여러분들 공동체 감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어디인가요? 어디가 떠오르세요? 공동체 감각에 있어서 아들러는 이렇게 표현했대요. 206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공동체 감각일세라고 이야기해요.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거기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공동체 감각일세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을 때 그때 밴드에 많이들 이렇게 써주셨어요.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일까? 그곳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시미 이치로가 이런 표현을 해요. 208쪽에.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 감각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이 표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때 밴드 인증 주셨는데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공동체 감각을 느낄 수 없다고 해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뭘까? 자기에 대한 집착. 이 표현은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기에 대한 집착에 있어서 기시미 이치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과제 분리를 하지 못하고 인정 욕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집착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말을 듣고 나란 사람을 인정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의 인정 욕구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는가에 따라서 가치를 체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존재로 해석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공동체로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 보는 상태.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에 있어서 211쪽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타인에 있어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그 기저에는 타인이란 존재를 나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네, 드루이드님이 과제 분리 관련해서는 다르지만 대등한 존재로 대하는 능력을 더 기르고 싶어요. 다르다는 말 속에 능력 차이도 포함된다면 저는 완전 능력주의적 수직 관계자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애틋해요. 근데 그게 드루이드님이 응애할 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회를 통해서 느끼셨으니 그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 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타인이 지옥이 되는 것은 둘 중 하나는 거예요. 나를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거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할 때에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들의 가슴 속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중심에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러는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런 공동체 감각과 또 이어지는 표현이 소속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소속감에 있어서 어떤 획득하고 내가 어떤 것에 이제 진짜 소속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 소속감은 좀 다른 거예요. 215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속감은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동체 감각에 있어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적극적으로 공헌한다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 있죠? 우리의 인생의 과제에 직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과제를 잘 다루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과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공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공헌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핵심 질문은 이거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에만 용기를 얻는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화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시미 이치로가 236쪽에 이제 철학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야라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고 그때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표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은 얘기해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런 공동체에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될 자신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철학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238쪽입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타인을, 다른 사람을 어떤 행위, 이걸 했어, 안 했어, 그 행위 따라서 귀하고 가치가 있어, 없어가 아니라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인이 무엇을 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존재의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음, 거기에 나왔던 예시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교통사고로 진짜 죽을 뻔한 사고를 겪었을 때 가족들 입장에서 그 죽을 뻔한 사고를 겪은 가족이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위안이 되고 너무나 안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큰 성취를 이뤄냈느냐 안 이뤄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숨을 쉬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이미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공헌하고 있다라고 공동체에게 공헌하고 있는 우리라고 말해 줍니다. 그런 공동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사실 그날 밴드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공동체들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하지 못했던 제일 큰 것은 뭐 부모님, 형제, 자매, 남매, 가족, 주변 이웃, 뭐 친구, 학교, 뭐 회사 등등 조직들. 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에 반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제일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상처와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나에게 이 공동체는 너무 소중하고 절대적일 때 그 공동체에서 고통을 느끼면 너무너무 자신의 존재마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실수했거나 아쉬웠던 행위를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마저도 부정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시미치론 얘기합니다. 만약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학교에서 느꼈던 고통이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찻잔 밖으로 나오면 거칠게 몰아치던 태풍도 실바람으로 변할 테니까. 이거는 너무 공감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아이를 현재 대안교육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에 너무 잘한 선택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아주 초창기에 했었어요. 선택할 때.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가깝게 그
스코틀랜드에 갔었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 내리자마자 그 고민이 너무 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A라는 선택을 해석하면 이 사회 안에서 이 A는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뭐랄까,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이 공동체 한국만 벗어나도 옆 나라만 가도 그냥 정말 다양한 선택 중에 A가 돼 버리니까 '아니겠구나. 아니겠구나.' 그리고 저는 코치니까 코치들의 시장이 있잖아요. 코치들의 어떤 세계가 있는데 이 코치들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마치 나란 존재가 이미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삶이 망한 것만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코치는 아주 작은 직업군이잖아요. 223 쪽에 기시미 이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의 작은 공동체에 집착하지 말게. 보다 다른 나와 너, 보다 다양한 사람들, 보다 큰 공동체는 반드시 존재하네. 그러니 자네 공동체 감각은 갖되 나란 존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공헌하는 어떤 시선, 그 감각은 갖되 자유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많은 분들이 의잉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우주잖아요. 전 우주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아 이래도 될까? 야 너무 이 괴로운데.' 하는 것이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나요? 그 고통이 그 찻잔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동틀님.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너무 감동적인 말이네요. 아이가 중1 들어가 반 친구를 사귀지 못해 힘들어하는데 "아이에게 너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라고 꼭 안아 줘야겠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 첫째 아이에게 친구랑 뭐 관계가 어렵다라고 해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너는 거기에서 힘든 거지 너란 존재가 어 부정당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그런 말을 최근에 했어 가지고 더 와닿아요. 드루이드 님은 "공동체 감각하면 우리는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요. 남한에서 소속되어 있지만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지만 온 우주에 속해 있죠. 응원합니다, 우주인. 네. 아유 찻잔 안에 폭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그럼요. 찻잔 밖에 더 멋진 세상이 있답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헌하고 있다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상적인 모습을 100 점으로 놓고 천천히 점수를 깎는데요. 이게 바로 평가인데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에 기시미 이치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저 거기에 있어 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네." 어렸을 때 만났던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유익한 존재야.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되고 있어. 나는 정말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는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큽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러니하게 그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틀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안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로도 인정받지 못하네. 나는 누구에게 도움되지 못하네.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87 쪽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최대의 불행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거라네. 아, 저는 이 부분 읽고 다리를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타인을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우뚝 섰을 때 우린 자유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평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어떤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유무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잠깐 얘기합니다. 289 쪽입니다. 이제 인간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네. 인간은 자신을 좋아하고 싶다. 자신이 가치 있음을 느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헌감을 원한다. 그리고 그 공헌감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거지.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를 좋아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너머에는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기 수용. 뭐 밴드 인증글에도 많이 언급됐는데요.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을 하라. 나를 좋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우리들은 258 쪽에 언급된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인 채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인 채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아할 법한 나인 채로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는 그 인간관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헌하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요. 아들러의 주요 표현, 자기 수용, 하자 신뢰, 하자 공헌. 이런 표현에 있어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긍정하고는 다르다고요. 자기 긍정은 계속 자기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그거 말고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을 해야 하네라고 259 쪽에 얘기하면서 그럼 자기 수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 수용이란 하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걸세. 60점짜리 자신을 그대로 60점으로 받아들이고 100점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방법을 찾는 것이 자기 수용일세. 과제를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주어진 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네.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란 말이지. 내가 말하는 자기 수용이란 이런 거네. 뭐 유명한 말이지만 책에도 나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 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 두 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 없는 벗이 된다. 남은 7명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자, 이때 여러분을 싫어하는 그 한 명에게 주목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두 사람에게 집중할 거예요? 아니면 남은 7사람에게 주목할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작가가 얘기해요. 그게 관건이라고요. 인생의 조화가 결여된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그 한 명만 보고 그 세계를 판단한대요. 인생의 조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기도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신이여 바라옵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의 삶에서 자기 수용의 관점에서 변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수용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으세요? 오로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주목한다면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고 싶었던 거네요. 사실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건 없이 좋아해 주고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싶었던 걸지도요. 네, 드루이드님, 코치님 얘기 들으면서 아들러 관점에서 보니 아이 때는 과제 분리를 할 줄 모르니 부모님 과제들을 싸그리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나 봐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관계를 맺는다. 우리 모두의 자기 수용 화이팅. 맞아요. 드루이드님도 응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볼게요. 3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떤 알아차림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하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잊지 말아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자문자답 나의 1년 책 표지에 있는 나의 2024년에 이렇게 살려고 했지라는 나의 그림 혹은 나의 문장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합니다. 내가 살고 싶었던 2024년 방향성, 그리고 지금 3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진짜 나의 삶.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메모하실 수 있는 곳에 메모해 두시고, 아니면 뭐 나의 1년 책 있으시다면 107쪽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3월 20일 적고 떠오르는 것을 기록해 주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오늘의 에피소드의 코칭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를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바꿀 수 없는 것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자기 수용, 나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꾸는 것에 주목하고 싶나요? 네, 나는 나를 좋아하고 싶다.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나는 나를 좋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들의 선대로 가려고 살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져서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나를 좋아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썼는데 꽤 괜찮은 사람인 걸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과제를 분리하지 않고 막 개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표현 하나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책에 인상적인 건 철학가와 청년이 나오잖아요. 철학가와 청년. 근데 저는 그 철학가가 그 젊은 청년에 대한 태도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막 청년이 막 흥분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면 뭐 철학가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세. 뭐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막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이 표현이 나와요. 248쪽인데요. 자네는 내게 소중한 벗이라고. 이 표현 보면서 지금 여기 접속해 계시거나 나중에 녹음본을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사이가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린 시절 함께 한 것도 아니고, 뭐 밥을 한 끼를 했던 사이도 아니고 계속 살붙여가면서 사귀는 관계가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벗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느슨하고 잔잔한 연대, 소속감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항상 함께해 주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함께 했었던 분들 누구든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이와 성별과 하는 일 상관없이 그저 잘 살아보고 싶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놓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그 진심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좋은 소중한 벗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관계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피고 지는 배화처럼 21 일마다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꽃을 제 가슴에 피워 주신다라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다음 책은 내면 소통 오늘 공지에 올려 드렸지요. 내면 소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3 개월에 거쳐서 조금씩 끊어가면서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잘 인증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각자의 3 월이 어떠했는지 나의 3 월은 어떠했는지 같이 나누는 웨비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읽어서 더 의미 있었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